안녕하십니까. 뉴스타 잉글리시에서 새로 나온 교재 RC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조 강사입니다. 오늘은 3강을 찍어보게 되겠는데요. 3강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강은 명사입니다. 명사. 이 명사라는 아이는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단 명사의 자리와 역할을 아셔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출제 패턴이 되겠는데, 명사의 자리와 역할이란 뭐냐?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굳이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잘 모르시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사라는 아이가 있으면은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앞에 나오게 돼요.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은요, 무턱대고 동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은 이게 다 주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명사가 있지만 얘가 주어가 아닌 경우도 있죠. 언제입니까? 전치사가 붙어 있다면 얘는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 레슨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레슨 1번을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네모 블록을 한번 볼게요. 밑줄이 나와 있죠. Of your request regarding exchange will be sent입니다. will be sent가 동사인데 과연 바로 앞에 있는 글자인 exchange가 주어일까요? 아니죠. 왜? 앞에 regarding이 전치사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request가 주어일까요? 아닙니다. 왜? 앞에 전치사 of가 붙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문장에는요, 수많은 수식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 있는 애를 보신다면은 얘는 문장에서 빼고 보아도 주어 찾기에서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제거해주는 실력도 필요하시겠습니다. 다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밑줄만 남죠. 그래서 동사와 밑줄이 남았으므로 얘는 주어 자리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정답은 A, B, C 중에 누굽니까? 명사인 D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A를 한번 볼까요? A는 동사고요. B는 동사에 ed가 붙었네요. C는 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A가 혹시 동사인지 모른다고 치더라도요, 여러분 보기 속에 ed로 끝난 아이가 i나 ing로 끝난 아이가 있다면 ing를 버리고 ed를 버리고 그러면 남는 애가 이게 동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식어는 빼고 주어 자리를 판단하자. 목적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목적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한 번씩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오는 애라고 목적어라고 배웠습니다. 동사 뒤에는 목적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동사 뒤에 있는 얘가 목적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런 건 어떻습니까? 나를 쳐다보세요. look at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look at me라고 합니까? look at I라고 합니까, 여러분? Hey, look at I, look at I.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look at me 뭐가 좋습니까? look at me가 좋죠. 얘를 대명사의 주격이라 그러고요. 얘를 대명사의 목적격이라 그럽니다. 목적격이 잘 어울린다는 것은 얘가 전치사고 뒤에 있는 얘도 목적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즉 뭐다? 목적어라는 아이는 두 가지가 있다.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와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어. 보어 또한 여러분이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는데, 보어 그거 be, become, remain 이런 거 나오면은 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 주어 있고 요 뭐 나가는 거 이거 보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게 존재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주어, consider, 목적어,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보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레슨 1번에 한번 저 아래 3번 보어 역할 한번 보실까요? 보어 역할에는 괄호 1번 주격 보어 역할이 있고요. 2번에 목적격 보어라고 존재하는데 요런 구조 있는가 한번 봅시다. The supervisor, 그래서 직장 상사죠. 직장 상사가 considers, 동사가 나왔어요. 목적어에 team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팀이라는 사람,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A hardworking employee라고 다시 명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보세요. 저는 I am 이라고 적어볼까요? I am 병조입니다 라고 적는다면 나와 주어가 같은 존재가 되고 있어서 얘를 보어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보세요. 팀이라는 사람과 뒤에 있는 employee라는 아이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주격 보어도 있지만 목적격 보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주어의 자리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레슨 1번의 웜업 테스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보세요. 앞에는 receive라는 아이가 to 부정사라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역시 동사의 일종이죠. 밑줄 뒤를 보시면 전치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전치사와 명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A, 명사죠. B, IV로 끝나고 있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정답을 누굴 넣을까요? 명사인 A를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의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고요. 명사 문제를 푸는 1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2단계도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얘기하는가 봅시다. 여러분이 시험을 좀 쳐보셨다면 좀 아실 건데 명사가 말입니다. A, B, C, D 속에 명사 하나만 나오지 않고 되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뭐 형용사를 하나 딱 준다거나. 그럼 여러분은 명사 자리인지는 알겠는데 이 중에 어떤 명사일까? 여기서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명사는 조금만 달라져도 뭔가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가산, 불가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레슨 몇 번으로 가보시느냐? 레슨 2번으로 가보세요. 레슨 2번에 가보시면은 명사의 종류와 수라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수. 수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집사람이 있겠는데요. 와이프가 있을 겁니다. 와이프라는 아이는 단수라는 아이고요. wives라고 적게 되면은 복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는 구조인데요. 이런저런 나라에 가면은 좀 아닌 곳들도 있어서 이런 표현도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얘는 항상 한 명인데 복수가 있을까? 이런 데도 있더군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이런 친구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단수, 복수 같은 의미지만 모양새가 달라져요. 여러분은 이거를 이용한 문제들을 접하시게 되는데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레슨 2의 웜업 테스트 1번 한번 보세요. A에는요 responsibility 명사 단수가 나와 있고요. B에는요 S로 끝이 난 복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자리에 명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앞에 보이십니까? 라는 아이는 뭐를 나타내요? 한 명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가 있으면은 복수를 넣겠어요? 단수를 넣겠어요? 당연히 단수를 넣겠죠. 그래서 정답은 S가 없는 responsibility가 정답으로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고요. 레슨 2에는 1번 가산명사는 이런 아이들이 존재하며 2번 불가산명사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다. 불가산명사는 뭡니까? 우리가 셀 수가 없는 애들이 존재하는데요. 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이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셀 수가 없습니다. 왜 셀 수가 없느냐? 예전에 한번 제 친구가 냉면을 먹는다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자기 먹는 냉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세상에 냉면 그릇이요. 이만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크죠? 제 손바닥 보이십니까? 정말 잘 먹는 친구가 있는데 이만한 그릇을 먹고 왔어요. 이 안에 면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얘가 냉면을 만약에 작은 걸로 여러 그릇을 먹었다면은 얘는 수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그릇 속에 들어있는 면은요, 수가 바뀐 건 아니죠. 하나의 그릇 속에 양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얘를 불가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 바뀐다면 얘네들은 가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릇은 가산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면은 불가산이 되겠네요.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는요, money라는 단어라든가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얘네들 시각에서는 마치 냉면 속의 면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양 취급이 돼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을 불가산이라고 부릅니다. 양은 셀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서 레슨 2는요, 지나가시면 되겠고, 우리 다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합시다. 레슨 3입니다. 자, 요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명사란 총 3가지의 수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떤 3가지냐? 첫째는 단수고요. 둘째는 S를 붙여서 쓰는 복수 되겠습니다. 셋째는요, 불가산이죠. 불가산은 어떤 애입니까? S를 붙여도 안 되며 어를 붙여도 되지 않는 절대 셀 수가 없는 아이, 여러 개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닌 아이가 불가산이 되겠는데, 이 각각의 명사들은요, 문장 속에서 등장을 할 때 앞에 뭔가를 달고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달고 나오느냐?
단수 나름대로 어울리는 애가 나오고요. 복수 나름대로 어울리는 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봅시다. 단수 앞에는 예를 들어 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수 앞에는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each 같은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애가 나올 수 있습니까? every 같은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뒤가 단수일 때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시형용사에 this 같은 아이가 나온다거나, 복수는 앞에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많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 many가 나올 수가 있겠죠.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few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뭐 몇몇 있다고 할 때 several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여러 개니까. 불가사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양은요, much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적으면은 little, a littl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문장 속에서 명사가 정답이 되는데 단수가 답인지 복수가 답인지 불가산이 답인지는 얘네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레슨 3의 웜업 테스트 2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A에는요, proposal 단수 명사가 나와 있고요. B에는 proposal S로 끝이 나 있죠. S로 끝이 나 있다는 거는 얘가 뭐다? 복수답니다. 그러면 밑줄 자리를 보면서 무턱대고 둘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애를 찍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어떤 아이가 붙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밑줄 앞에는 this가 붙어 있죠. this가 붙어 있다는 건 뭐다? 단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서 답은 A가 된다.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읽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실전 토익 테스트의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A, B, C, D가 보이는데요. 밑줄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much라는 단어가 보이죠. much는 뭐다? 뒤에 불가산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A, B, C, D 중에 누가 불가산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A가 ANCE로 끝이 나 있고요. C는 ANT라고 적혀 있습니다. 명사들은 제각각 생김새가 달라지게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명사 중에 ANT로 끝이 난다는 것은 얘가 가산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산이구나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뭐다? 가산이 아닌 불가산 A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요, 사실 불가산 명사를 다 알아보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가산을 알아보시면 나머지가 불가산이다 라고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레슨 4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의 구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단어를 가산, 불가산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김새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아이들도 접근이 어느 정도는 쉬워지는데요. 불가산이라는 아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게 있는데요. 퍼니처입니다, 여러분. 퍼니처. 얘는 분명히 사전을 찾아보니 가구라고 나오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이 얘는 불가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이상했습니다. 왜 불가산일까? 어느 날 제가 이유를 찾아내게 되는데 가구점에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가구점에 가서요. 미국 있을 때 가구점에 가서 저는 퍼니처를 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점원께서 어떤 퍼니처?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퍼니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자리를 떠나버리던데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퍼니처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가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책상이나 침대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명확한 게 없다고요. 얘는요, 정확하게 그림으로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라 형상으로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라 데스크, 책상이라든가 체어, 의자라든가 등등의 구체적인 사물을 총칭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스크는 떠오르죠. 체어는 떠오르죠. 퍼니처는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의 불가산 명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레슨 4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1번 보세요. money, 불가산입니다. 그 아래 단어들 보세요. price, cost, payment, charge, fee 이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이런 상부 개념과 하부 개념으로 나눴을 때 구체적인 아이들은 가산 명사, 상부 개념은 불가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information은요, 불가산이지만 그 아래 구체적인 아이들, description이라든가 details라든가 clarification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가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번, 4번, 5번이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실전 토익 테스트 가봅시다. 레슨 4의 실전 토익 테스트 5번. 밑줄 앞에 보세요. 무슨 글자들이 나오고요. that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밑줄 뒤에 of th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시 뭐런지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얘는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는데 밑줄 뒤편으로 보시면은 plan would be revised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치사 of를 포함하여 would 바로 앞에 plan까지를 괄호를 치시면 수식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절 that 뒤에 완전한 구조의 주어 자리가 되는데 A, B, C, D 중에 누구를 넣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넣을까요? B에 있는 details를 넣게 됩니다. details. 왜 그럽니까, 여러분? detail은 가산명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산명사를 등장시킬 때 단수가 앞에 아무것도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산명사는요, 홀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가 좀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됩니다. 얘네들을 한정사라고 부르는데요. it나 어나 every나 등등의 한정사들이 있어야 등장할 수 있는 아이가 이 가산명사의 성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한정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나는 복수를 넣어야겠구나. 답은 B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얘가 일단 가산인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슨 5로 한번 가봅시다. 레슨 5. 레슨 5에서는요, 요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명사가 뭐냐? 봅시다. 레슨 5의 맨 위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람 명사 대 사물 명사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Since it's 밑줄 나와 있고요. of the system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기에 creation, creator, create, created가 있어요. A와 B는 명사고요. C와 D는 C가 동사, D는 동사에 ed를 붙인 과거 시제 혹은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밑줄 앞에 it는 소유격으로서 명사 앞에 따라 나오는 한정사를 나타내고요. 얘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of the system을 괄로 묶어서 버려내버린다면은 결국 since라는 전치사와 얘는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는 애인데요. 문장이 아니니까 전치사겠죠. 전치사와 밑줄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명사를 넣으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넣을래요? since는요. 언제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전치사로 사용할 경우 명사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란 여기에 실질적인 시점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간의 개념을 가진 사건이나 행동이 나와야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자리는 사람 명사인 B를 넣을 수가 없고요. 사물을 나타내는 A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알아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뭐 사람이고 뭐고 어떻게 알아봐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명사는 뒤에 따라 나오는 생김새가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1번 보시게 되면은 ER, OR, IST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IAN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은 얘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2, 3, 4번처럼 생긴 아이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시면은 사람을 버리고 나머지는 사물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요런 의미식의 접근이 한 가지 있는 것이 사람, 사물, 명사의 유형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명사는 셀 수 있을까요? 못 셀까요?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학생이 57명 있었습니다. 사람 명사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사람은 셀 수가 있는 가산명사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레슨 5의 웜업 테스트 1번을 보겠습니다. 밑줄 앞에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밑줄 뒤에 다시 전치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치사에서 명사까지는 쫙 날아간다고 그랬죠. 밑줄 뒤에 with부터 문장 끝까지를 다 날려봅시다. 밑줄 자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해요. A, assistant는요. ANT로 끝나서 사람 명사죠. B에 있는 assistance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for 다음에 명사를 넣는데 사람 명사는 뭐다? 가산이다. 앞에 관사, 이치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한정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즉 가산 명사는 단수 형태로는 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에 입각하여 답은 A가 아니라 B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문제만 더 볼까요? 실전 토익 테스트의 4번 한번 보세요. 역시 밑줄이 있고요. 문장 맨 앞에 after가 전치사고요. the first lecture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밑줄 뒤에 at부터 second lecture까지가 날아가고요. 주어 자리가 됩니다. A, B, C, D 중에 누굴 고른다? 아무런 관사도 없고 한정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답은 사람인 A나 사람인 C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물 D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D는 불가산입니까? 이거 다 알아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불가산은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아시지만 여러분이
가산을 알아본다면 나머지 얘가 불가산일지도 모른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레슨 6에는요, 헷갈리기 쉬운 가산명사 나옵니다. 얘네들 가산명사인 거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얘는 어휘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레슨 7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레슨 7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ing형의 명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가죠, 여러분. ing. 여러분이 흔히 ing라 그러면요, 동명사라든가 분사라고 하는 준동사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명사라고 해서 얘네들이 준동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동명사 중에서도요, 그냥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길에서 많이 보는 애 뭐 있습니까? 빌딩이죠. 빌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얘는 ing로 끝났는데, 얘가 행동, 그냥 동명사입니까? 아니죠. 얘는 사물을 지칭하고 있어요. 즉 ing의 생김새는 가지고 있으나 얘는 일반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애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ng형 명사는 여러분이 따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ing형 명사는요, 두 가지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산인 아이들과 불가산인 아이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거기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완벽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웜업 테스트 한 문제만 보고 진행합시다. 웜업 테스트 1번입니다. 펀드가 있고요. 펀딩이 있어요. 펀드는 가산 명사고요. 일반적으로 복수로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펀드라고 하면은 얘는 어떤 여러분이 가진 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덩어리의 돈이 되고요. 자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펀딩이라고 하게 되면은 ing형으로서 불가산이 되고요. 밑줄 앞뒤는 각각 전치사 있고 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가산인 펀드가 못 들어가고 펀딩을 넣는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ing형 명사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복합명사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한 명사와 동명사 구분하기 완벽하게 하시고요. 우리 복합명사 부분을 이야기를 합시다. 복합명사. 복합명사란 문장 소개에서 명사가 두 마리가 붙어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복합명사는요,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레슨 8인데요. 복합명사는 단순히 암기하여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혹은 문법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부분 보이십니까? 우리 문법적인 특징을 제가 따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명사는 이 단어가 중요할까? 이 단어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콩 카라멜. 우리말에도 복합명사가 있어요. 땅콩과 카라멜. 명사 두 개가 붙어 나오죠. 얘는 땅콩입니까? 카라멜입니까? 카라멜이죠. 땅콩 아니에요. 즉 복합명사는 뒷단어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shoe라고 이야기합니까? shoes라고 이야기합니까? shoes라고 이야기해요. 왜? 신발을 두 개 신고 다니니까. 그러면 shoe는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얘도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발을 한 짝 잃어버렸다면 I lost my shoe. Where's my shoe? 이러지. 한쪽밖에 안 잃어버렸으면서 shoes라고 이야기하면 틀리겠죠.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신발 가게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shoestore라고 할까요? shoesstore라고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shoesstore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얘는 shoestore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 명사 두 개가 붙어 나오긴 하지만 앞에 아이는요, 뒤의 내용을 수식해 줄 뿐이지 단독으로 나온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수 복수는 얘가 정합니다. 얘는 수식으로 거들 뿐이에요. 얘가 복수가 될 이유는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레슨 8에서는요, 토익 기출 복합명사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우시는데 대부분은 앞단어가 단수로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1번 복수형 명사가 섞이는 아이들을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 아이들은 복수와 명사, 복수명사와 명사, 복합명사가 되지만 그 밖의 아이들은 단수와 명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 단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명사는 여러분이 어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봅시다. 우리 토익 실전 테스트 레슨 8의 2번을 보시게 되겠는데 A. satisfy 동사고요. B는 명사입니다. C. satisfactory는요 형용사겠고 D는 부사가 되겠어요.
D에서 ly를 뗐을 경우 남는 아이가 형용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줄 자리 보세요. 밑줄 앞에 커스터머 보입니까? 커스터머는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커스터머는 고객, 사람 명사죠. 사람 명사는 가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 보세요. 혼자 나와 있는데 앞에 뭐 붙어 있는 거 있습니까? 한정사 있어요? 어나, 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얘는 복합명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 뒤에 여러분이 여기는 진짜 명사가 필요하구나 생각하셔서 B를 넣어서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이라는 애를 만드셔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게 가장 좋기는 좋겠습니다.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 밖에 레슨 9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뭐 명사가 나오면은 따라 나오는 전치사가 있다거나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많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표현들이 따라 나오고, 레슨 10에서도요 비슷하게 생겼으나 뜻이 다른 명사, 이런 단어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레슨 11에 가면은 다시 명사에 대한 중요한 문제 푸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들 가산불가산과 관련이 있다거나 사람 사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수량 형용사 관련이 있다거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죠. 수마다 앞에 달리는 애들이 따로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좀 읽고서 혼자서 숙지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명사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